몇백억, 천억, 1조 그런 딜을 하는, 제가 듣기로는 실패한 건 많이 없다. 굉장히 저는 좀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뭐 7천억짜리, 8천억짜리 딜을 하는데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민도 많이 있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명승은TV. 작년에 드라마 보셨나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온 머리 하얀 우리 배우가 있었죠. 그 배우의 모티브가 된 분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우엠파트너스의 우준호 대표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엠파트너스의 우준호라고 합니다.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M&A를 하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우엠파트너스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라고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M&A와 스타트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랑 결이 비슷한데요? 네,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M&A 하는 일을 하고 스타트업들 컨설팅하고 뭐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여러분 우준호 대표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에 짜잔 하고 등장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뭐 이랜드 얘기하셨어요. 첫 직장이셨나요? 네, 첫 직장입니다. 사실 이랜드에 처음에 입사할 때 제가 M&A 팀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M&A 팀에서 뽑은 최초의 신입 사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졸업할 때 사실은 M&A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했었고, 사실은 저도 그 회사를 처음에 지원할 때는 뭐 전략 기획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지원했었는데, M&A 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막 이제 M&A가 시작되고 있던 이런 단계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하려면 또 어려운 일이 또 M&A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시작한 거죠. 한 3년 차까지는 매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M&A에 적합한 사람이 맞나? 나는 M&A를 왜 하고 있지? 나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맞나? 계속 할 수 있나? 이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M&A를 하고 나서 이제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M&A는 사실은 어떤 도구이고 기술일 수 있고, 물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7년차, 8년차 정도 됐을 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M&A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잘 하겠는데, 사실 M&A가 결국 회사가 회사를 사고 뭐 회사가 회사를 합병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비즈니스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나는 M&A를 그만하겠다. 나를 사업부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럼 너의 후임자를 키워놓고 가라. 라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보내달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보내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뭐 호텔 쪽으로 가셨던, 네, 현장으로 가셨던 맞습니다.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M&A를 뭐 저희가 쉽게 말하는 거는 한 10개 정도를 열심히 해야 뭐 한두 개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두 개 성공한 M&A도 몇 년 뒤에 성공적인 M&A였나라는 걸 보면 또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잘했던 M&A다 그렇게 막 칭찬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회사가 힘들어지면 이제 이거 누가 사왔냐 이러는 거예요. 승자의 저주처럼. 네, 이거 누가 사왔냐. 야, 그거 비싼 값을 그거 왜 누가 했어 그때? 막 이런 맞습니다. 거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쪽 영역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저걸 알아야지 진정한 M&A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이 근간에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길래 우리는 여기를 선택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을 하고, 맞습니다.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이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다시 복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드라마와 좀 연관되는데, 드라마 협상의 기술. 네. 그 드라마랑 뭐 연관이 드라마에 보면 이제 회사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와이에 파견돼 있던 이제 M&A 팀장이 갑자기 한국으로 복귀하는 걸로 맞아요. 드라마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텔 사업부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해외로 이제 파견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그런 니즈가 필요해서
갑자기 요청이 온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보니까 해야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그 외국에 두고 저 혼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고? 사실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저를 많이 이해를 해줘가지고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상의를 했더니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가고 살 수 있겠어? 본질을 깨뚫고 네, 계셨구나.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가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9개월 정도인가를 호텔에서 지내면서 그 프로젝트를 다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해외로 돌아갔던 내 할 일 기억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뭐 되게 난리 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M&A 현장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의 내용들 뭐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드라마를 만들 때 그 감독님께서 특별히 그 실제적인 것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안판석 감독님이 또 그런 걸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수준에서 이것들을 만들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고 작가님이 제 친구예요. 제 초등학교 때 친구고 혼자 한 9개월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주말 되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만나서 진행하는 딜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이걸 다 메모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거로 드라마를 만들어 봐도 되냐?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냐?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써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챙겨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중간중간에 임원들이 뭐 견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다녔던 회사가 M&A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M&A 부서가 회장님 직속 부서였어요. 회장님한테 직보하는 라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속도라든지 의사결정의 효율성들이 M&A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성공률로 우리가 성과를 말해야 될 텐데 네. 실패한 건 많이 없다. 그러면 이 성공에 뭔가 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게 두 가지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M&A를 그때 성공했느냐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성공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수천 개의 것들 검토했고 아주 깊이 들어와서 검토했던 거는 뭐 수십 개, 한 100개 정도가 될 거고 그 중에서 14개가 성공을 한 거죠. 처음에 될 딜과 안 될 딜에 대한 판단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딜의 마지막은 뭐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항상 마지막을 보기 시작했어요. 될 만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M&A를 보면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뭔가 전쟁터 같은 느낌이 막 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그렇죠. 말씀 잘하시는데 옛날 학창 시절 얘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네, 학창 시절에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아, 내가 경영학과에 맞나? 이런 거? 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자본주의를 거절한다 이런 게 아니고 친구랑 많이 나눴던 대화가 그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단어였었거든요. 자본주의도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거를 자본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인데 그 안에서의 어떤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의사결정이 있을 수는 없을까?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부터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잘 합쳐질 수 있을까? 결국은 한 가지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에 대한 모든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마음이 모아져 있다면 저는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의 영역은 사실은 운의 영역인 거지. 뭐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는 또 운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을 이렇게 막 간과하면 안 돼요. 어느 시점에 그런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을 만나서 기회가 올 수 있는 기회가 거죠. 와서 그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잡으려면 실패하지 않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마음이 모아지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 최초의 딜이 50억짜리 딜이었거든요. 네. 근데 50억짜리 딜의 계약서를 찍는데 제가 손이 떨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7천억짜리, 8천억짜리 딜을 하는데 도장 네가 찍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막 10만 원, 20만 원. 맞아요.
이걸 가지고 막 논의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조직이 운영되구나를 많이 배우게 됐죠. 사실 왜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를 많이 놓쳐서 괜히 무슨 5억짜리 투자받고 10억짜리 투자받는 게 무슨 큰 성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챙기고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재반복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작은 것부터 뭔가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큰 기회가 오든가 말든가 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면 더 골치 아픈 상대는 1번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류만 꼬치꼬치 따지는 로봇 같은 사람. 두 번째,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는 다혈질. 둘 중에 어디가 더 골치 아파셨나요? 저는 두 번째가 더 골치 아프죠. 다혈질. 네, 되게 재밌는 게 다양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큰 회사랑 협상을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합리성이라는 걸 깔고 가고 합리성을 벗어나는 요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대화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배째. 난 뭐 이거 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훈련이라기보다 오랜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 습득된 거겠죠. 이때는 이래야겠구나라는 네, 이제 네. 대응 전략으로 맞습니다. 하시는 네. 게 된 네. 거군요. 두 번째, 내가 스타트업 창업가라면 내 회사를 넘길 때 누구한테 넘길까? 첫 번째, 회사의 가치는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데 나를 바로 나가라고 하는 기업. 두 번째는 돈은 좀 깎아서 짜게 주긴 하는데 우리 직원들 고용승계 다 해주고 나한테 뭔가 고문 자리도 좀 주고 락업도 좀 걸어주고 챙길 거 좀 챙겨주는 대기업. 저는 기본적으로 후자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M&A를 뭘로 볼 거냐와 맞물릴 것 같은데 네. M&A를 나의 엑시스의 도구로 볼 거냐 라고 생각했다면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한 더 큰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텝으로 생각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두 번째 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 되게 공감이 돼요. 스타트업들이 M&A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든 게 살아있는 생물이면 네 자식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사실은 두 번째 대기업한테 보내면서 영속하고 성장하길 기원해야 되는 거고 네가 만든 게 제품이면 어떻게 할래?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또 기업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상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만나는 대표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스타트업을 만들고 성장시키는데 한계에 부딪힌 기업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조직을 얼마나 더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진 곳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M&A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작은 팁이 있다면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세상에 들고 나와서 그것들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이 대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도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싶었겠다. 자신의 어떤 인생을 걸고 한다라는 도전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뭐 CVC를 만들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는 비록 못했지만 그리고 약간 늦었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이런 말씀 해드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간혹 만나면 이 M&A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예전에는 거의 동일하게 나중에 IPO에서 엑시트 할 거예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IPO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사실 저는 M&A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님들은 IPO를 엑시트의 도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질문들 IPO 하셔도 사업 계속 하셔야 되고 그
주주들 생기면 더 힘드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IPO만 생각하지 마시고 M&A도 뭐 엑싯의 도구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성장의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이 M&A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서 계속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엑싯이거나 또는 사업 확장이거나 그런 전략적인 도구로서 좀 많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고민이 있거나 하시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같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같이 저는 그 얘기하는 게 공짜입니까? 너무 처음엔 당연히 공짜죠. 일단 공짜라고 공짜입니다. 하시니까 고민이 생겼을 네. 때 오웬 파트너스의 오 대표님을 뵈러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자, 오늘 우진호 대표님 모시고 M&A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결정의 순간마다 외롭지만 M&A 순간만큼 외로울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보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엑셀을 켜놓지 마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엑셀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냥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 대표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승훈 TV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나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스타트업 신 M&A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이 시간이 그래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역시 뭐 프로답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